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캐나다에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퀘벡주는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7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며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며 온주와 퀘벡주 등 전국은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섰습니다. 퀘벡주는 월요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종교 모임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사적 모임도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대형 행사만 규제한 온주도 최악의 유행이 될 거란 자문기구 경고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마스크에 대한 규제도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가 있는 경우 N95를 착용하고 한 겹으로 된 천 마스크는 전파나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되는 돌파 감염에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주의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은 이제 돌파 감염입니다. 이러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 기준도 달라질 거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온주 정부도 3차까지를 접종 완료 기준으로 삼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당국도 오미크론 변이에 전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 기준을 3회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 복귀가 연기되며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잠깐만 스쳐도 공기 중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확산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신속 진단 키트를 배포한 첫날부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팝업 배포소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뤄 오랜 기다림이 이어졌고 예정 시간보다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받으러 나왔다는 주민들은 아침 9시에 도착했는데도 허탕을 쳤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제 온주 정부는 연말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키트 200만 개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정 수량을 선착순으로 배포하다 보니 광역 토론토에선 이미 물량이 떨어진 곳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 공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 키트가 꼭 필요할 걸로 보이는 필수 근로자들은 배포 시간이 일하는 시간대라 처음부터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신속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료 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제공한 무료 키트를 고가의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에 따르면 내일은 욕데일 몰과 미시사가 샌달우드 스퀘어 쇼핑센터에서 일요일에는 리치몬드일 힐크레스트와 뉴마켓 어퍼 캐나다몰에서 배포합니다. 이외 킹스턴과 피터보로에서는 내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LCBO의 경우 베이뷰몰 등 토론토 10곳과 놀스욕의 킬 로렌스, 윌슨과 더퍼린 이외에 미시사가와 스카보로 등에서 배포해줍니다. 다만 선착순이라 미리 확인 후 방문하고 배포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온주 정부는 배포 장소가 확인되는 대로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대형 행사에 이어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 모임 인원을 현재 25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다중시설 이용의 정원을 25%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봉쇄보다는 추가 접종이나 신속 진단 키트에 중점을 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온주에서 3,000명 넘는 신규 환자가 쏟아졌는데 토론토에서만 759명이 나왔고 오타와 294명, 욕지역 215명, 필지역 209명, 킹스턴 205명 등입니다. 339명이 학교 관련 확진자로 겨울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 있는 오늘도 72개 학교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위원회는 비대면 수업 전환을 대비해 개인 락커를 비울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요양원에서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13곳이 아웃브레이크를 선언했고 하루 새 거주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온주뿐 아니라 캐나다 전국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노바스코샤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등 대서양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속속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의 재감염 위험이 델타 변이보다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 사이 영국 보건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72시간 안에 미국을 다녀올 경우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다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당일이나 72시간 안에 돌아오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도 반드시 PCR 검사나 분자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외로 이미 확산됐다며 아프리카 10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오미크론이 아프리카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로 번졌는데 이들 특정 국가만 여행을 제한해 불공정한 인종차별이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도 지금은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공항 검사자 수는 지난주 17,000명에서 2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낮 1시 캐나다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6만 4,891명이며 모두 3만 24명이 희생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가 어제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 자문위원들을 포함해 전 세계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토 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한국 현지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자문위원들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실천 결의를 다졌으며 캐나다 자문위원들은 캐나다 동포 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온타리오주 킹스턴 로드 4679번지에 있는 선샤인 어린이집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가 심하게 파손됐으나 당시 23명의 학생과 교사가 근처 건물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부모에게 안길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현장 근처에 있던 어른 몇몇이 유리 파편에 다치는 데 그쳤다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토 경찰과 소방서, 온주 소방당국이 폭발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CN타워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산산조각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CN타워 엘리베이터 이동 구간에 있는 유리창이 최대 시속 90km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며 브렘너 블루버드와 리스 스트리트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유리 파편이 도로 위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경찰이 인근 도로 주변을 막고 떨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현장을 정리하는 한편 어젯밤 8시까지 깨진 유리창 보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에서 경찰을 사칭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0시쯤 브루네드 에비뉴와 유나이티드 블루버드 인근 1번 고속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검은색 다찌 카라반이 피해 차량을 제지하곤 면허증과 신분증, 지갑을 요구했으며 이어 지갑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키 193cm에 몸무게 113kg인 백인 용의자는 러시아 억양으로 당시 경찰복이나 배지, 권총은 소지하지 않고 검은색 자켓과 바지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차량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차량이 제지하게 되면 밟고 차량이 많은 곳으로 가 차를 세우고 문을 모두 잠근 뒤 시동은 켠 채 상대방이 보이도록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연말의회를 휴정하면서 코로나19 부분 지원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어제 여야는 지역별로 재봉쇄해야 하는 비필수 사업체와 근무가 중단되는 비필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에서 회복 중인 국민의 임금과 임대료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원과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연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0일 유급 병가 개정안과 의료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을 단속하는 법안도 승인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내년 1월 31일 개원합니다.